여러분 천만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국제 정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특히 우리가 환율 조작국이 될 뻔하다가 이번에서 살생부에서 빠졌다고 하네요. 지금 워낙 미국이 좀 굉장히 쪼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취임 후에 이제 환율 보호서 등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 나라들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목줄을 쥐어 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환율 조작국이 되면은 이제 골 때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특히 뭐 한국하고 대만은 이번 기회에 환율 조작국에서 빠졌다, 살생부에서 이제 그런 결과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잠시 보니까 그 한국이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미국의 환율 조작국 칼날을 이제 피해갔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내용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중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유지한 거예요. 관찰 대상국. 또 관심을 모았던 대만의 경우에도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환율 조작국 낙인을 찍지는 않았다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바이든식의 환율 정책이 그 동맹 복원 기조를 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가 이제 16일에 이제 상반기에 환율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한국 외에 중국이나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아일랜드, 멕시코, 이 주요국들인 것 같아요. 이 등 11개국을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관찰 대상국.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렸네요. 그 미국이 환율 조작 여부를 그 판단하는 근거가 두 가지라고 해요. 미국이 이제 1988년에 그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해 왔는데, 2015년대는 교역 촉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을 좀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나온 형태의 환율 보고서에는 2016년 4월부터 내놓았는데, 미국 재무부는 주요 그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해 4월과 10월에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2015년도의 교역촉진법상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난 1년간에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지난 1년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인 개입 등 이 세 가지 항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하면 이제 관찰 대상국에 오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은 그 종합무역법상 환율 조작국에 준하는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88년 그 종합무역법보다 그 잣대가 훨씬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종합무역법은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하네요. 현저한 뭐 대미 무역 흑자하고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판단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정치적인 입맛에 따라서 환율 조작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는가 봐요. 실제 그 트럼프 정부 때에도 2019년 8월에 미국은 종합무역법에 근거해가지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무역촉진법상 그 심층 분석 대상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막 치열했죠. 무역전쟁으로. 상당히 격렬한 무역전쟁을 치를 텐데, 이때 트럼프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딱 지정을 해버리죠. 한국은 그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하고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개 부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 대상국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뭐 돈 벌지 말라는 거죠. 미국 상대로 해가지고.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결국은. 하여튼 대무부에 따르면은 한국의 지난해 대미무역 흑자가 한 250억 달러로 해서 전년에 210억 달러 했는데 한 40억 달러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억 달러 초과 기준을 넘었어요. 그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4.6%로 나타났고요. 이 역시 기준치 2%를 넘었어요. 다만 GDP와 비교해서 외환 순매수 규모는 0.3%로 해가지고 미국 재무부의 잣대를 충족했다고 합니다. 충족해가지고 다행히 환율 조작금은 피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 공개 직전까지 한국을 뭐 심층 분석 대상국 또는 환율 조작국 지정 후보군으로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국이 미국의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큰 불이익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은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관심사였던 대만의 경우도 보니까 흥미로워요. 그 심층 분석 대상국의 이름을 새로 올렸어요, 대만이. 그 당초에는 환율 조작국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재무부에서는 심층 분석 대상국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식 기조가 이제 반영됐다는 그냥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 모두 아시아 정책에서는 중요한 동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그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TSMC가 이제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이제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이제 특사단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듯 이제 떠들썩하게 이루어진 예방에 중국이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났다.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중국과 또 대만은 또 서로 적대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재무부는 또 지난해 12월에 그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가지고 환율 조작구로 지정한 그때 스위스하고 그 베트남을 이제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바꿨네요.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은 어느 나라든 공격적인 잣대를 들이댔던 트럼프식 강경 기조와는 약간 다른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환율 조작국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에 대해서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서 환율을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세 나라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관여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그 첫 그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삼갔다. 그리고 덜 대립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좀 약간 안심은 이르지 않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적지 않게. 바이든 정부의 그 기조가 동맹 복원인 것은 분명한데 동시에 미국 경제 재건의 목표도 뚜렷합니다. 지금 상당히 미국 경제 재건. 만에 하나 환율 흐름이 이제 미국 경제 불리하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이 바이든 아저씨는 무조건 칼 들고 칼춤 출 거예요. 분명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벌써 이제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 민주당 소속의 그 셔러드 브라운 그 상원 은행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 다른 정부의 환율 개입 또는 그 조작에 대해서 상무부가 불공정한 무역 보조금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브라운 위원장은 어떤 나라가 환율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가담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미국과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주요 수출하는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좀 긴장감이 있죠. 뭐 결국은 그거예요. 미국하고 상대를 하려면은 미국과 교역을 하려면은 가능한 이익을 많이 내지 말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깡패긴 깡패예요. 솔직히.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미국에다 수출 많이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하는데 이거 뭐 잘못했다가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받아가지고 피해 볼 수도 있으니까 결론은 뭐 적정하게 돈 벌여야 한다는 거겠죠. 라인을 잘 탈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대통령 한두 명 바뀌어버리면 나라가 참 이렇게 힘들어지니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좀 잘 대응을 해가지고 수출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텐데 너무 벌어도 피곤하고 또 못 벌어도 힘들고 참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춘다는 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여튼 한국과 대만 그래도 한숨은 돌렸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행스럽게 환율 조작국을 피했어요. 예전에 트럼프 때는 중국 그렇게 싫어하고 중국 그렇게 막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환율 조작국에서 피해가지고 심층 분석으로 난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갔으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된 산업을 상당히 중요시하니까 향후 이제 반도체 관련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또 포지션을 취할지, 어떤 저 제스처를 취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어떤 떡밥을 주면서 어떻게 또 꼬셔가지고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대기업들도 있고, 특히 대만의 TSMC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또 미국이 또 어떤 공장을 지어가지고 어떤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상당히 기대되네요. 하여튼 국제 정세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선전을 잘 해가지고 요번 2분기에도 좀 멋진 깜짝 실적 많이 내줬으면 좋겠네요. 이상 환율 조작 관련된 이야기를 마칠게요.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